송원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이 두 가지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징역 3년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이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어제 그 법정에서도 이재명 주변에 법조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전현희, 이현주도 같이 있었고 이재명의 변호인단도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법조인들, 민주당의 정치인들, 국민의힘 쪽 이렇게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냥 지금 이재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뭐 무죄다, 유죄가 될 수 없다, 이재명은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뭐 영혼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인,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법조인들, 정치인들, 국민의힘 이렇게 의견을 모아보면 최소한 지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이 됐고 대장동 재판 물론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위증교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재명이 법조인이면서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이 미숙했다. 굉장히 잔꾀를 부리고 이런 많은 뭐 방탄 행위를 했는데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재명이 우리의 전통적인 지켜온 상식에 어긋났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제 송원재TV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시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시청을 해주십니다. 시청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만 구독, 좋아요 또는 제 멤버십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큰 응원,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착각을 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였느냐?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통 법조인들이 볼 때도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비상식적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명은 법조인 생활을 주로 성남에서 했습니다. 뭐 주로 조폭들이나 성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변호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법조 주류의 생각과 그 인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온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 상식, 인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은 뭐 자신의 말처럼 완전히 비주류였고 완전히 비상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제도 변호사들이 굉장히 길게 최후 변론을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그냥 이재명 눈치 보면서 길게만 하는 겁니다. 내용도 없이. 이게 길다고 해서 이 변론이 길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아도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이재명이 이 성남시장을 거치고 경기도지사를 거치고 그 다음 대선 후보가 됐어도 윤석열 후보에게 0.7%포인트 차이로 집니다. 그래서 이 0.7%포인트 차이로 졌다. 이재명 이외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 대안이 없다. 이걸 이용해서 다시 당대표가 되고 이 당대표를 연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이겨서 지금 국회를 장악하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이 독재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난동질을 벌인 겁니다. 방탄을. 여기에 검찰도 뭐 공격 정도가 아니고 아예 검찰을 없애버리겠다.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사법부도 공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진호 부장판사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 이재명의 판단, 이게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빙의 차이로 졌고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총선에서도 이겼고 이 법정에 가서도 유창훈 부장판사 등등 해서 자신이 구속을 피했고 재판 지연도 이루어냈습니다. 실현을 시켰습니다. 이재명이 기고만장해진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 법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이 옳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전현희와 차를 타고 오면서 전현희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무죄다라고 했는데 전현희도 지금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을 했다. 오만해서 착각을 저질렀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날아가고 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면 플랜 B가 없습니다. 전현희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으로 민주당은 같이 죽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이 안 되면. 이런 정치 행태는 또 이런 법적인 대응은 바보 같은 짓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이재명이 인생 자체를 비상식적으로 살아왔다. 그 비상식적인 것,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그동안 이 승리해온, 이겨온 그 방식대로 지금 그대로 중앙 정치에 와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앙지검의 수사 또 중앙지법의 재판 이 부분에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대처를 한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의 착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민주당도 볼모로 잡혔고 국회도 지금 볼모로 잡힌 이런 형국입니다.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요. 지금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FC 재판, 그 다음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이 되고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것은 이재명은 이 전체 재판을 놓고 이 전체 재판이 사실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을 덮기 위해서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 과거 선거에서 거짓말한 것, 그 재판을 덮기 위해서 위증교사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모두가 엮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재명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검찰의 이제 강력한 구형, 예상 밖의 구형입니다. 이 정도 잘못에 이재명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 선거법 위반, 이 정도 위증교사라면 구형을 검찰이 아무리 세게 해도 벌금형 또는 뭐 징역 6개월, 1년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말처럼 이재명의 경우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법 질서를 완전히 교란시켰다. 가중처벌 요인이 너무나 많다. 경감해야 될 사유는 없다. 검찰이 예상 밖의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검찰도 전략적입니다. 지금 검찰에 대한 행동, 이재명이 국회에서 하는 행동, 사법부에 대한 행동, 이 모든 것을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판검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상식에서 판단해 보면 이재명은 자신의 많은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집중을 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탈피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로. 그런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이게 대장동, 백현동 모두 대북송금까지 이화영의 재판이 걸리면서 모두 엮인 겁니다. 모두 엮이면서 이재명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20명 이상이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자신의 측근들 이화영을 비롯해서 정진상 모두에게 불지 마라. 사실 그대로 불게 되면 이재명은 그대로 몰락입니다. 자기 정치 권력, 법적인 판단력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은 빨리 끝날 것인데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만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예리하게 파고든 것이죠. 다른 재판은 좋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재명이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빨리 재판 끝난다.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25일 날 위증교사 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짠데도 각 판사들 지금 재판장들이 여러 가지를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건 유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확실하게 자신도 인정했듯이 말이 꼬였다, 흥분했다,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유죄 여부를 보고 지금 위정교사 쪽에서도 이 재판부가 선고를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처음부터 이 재판 전략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서 거짓말한 것,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벌금 100만 원 이하를 받는 전략을 세웠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렇게 전략을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 부인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 거짓말 아니었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말이 좀 꼬였다. 김문기를 모를 수는 없었겠구나. 그런데 뭐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의 차이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재명이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인식 기억을 못했느냐, 이재명이 뭐 말이 꼬였느냐 어떻느냐, 뭐 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처음부터 약간 무리하게 말을 했다. 그래서 거짓말은 아닌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다. 이런 전략으로 갔다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이 전략으로 갔다면 이 재판도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다투어 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2018년에 그 소위 재판 거래를 통해서 권순일 그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그게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그 논리, 이재명이 그걸 지금 자신하고 있는 건데, 그 논리는 소위 적극적 거짓말, 소극적 거짓말, 이 이야기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아니었다. 얼떨결에 나온 거짓말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대선 때 자기가 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대장동 백현동 이 혐의에서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유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지해가는 그걸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앞에 검사들의 말처럼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었던 겁니다. 이 전략이 결정타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이재명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 거짓말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재명은 완전히 이건 뭐 전혀 거짓말하지 않았다였습니다. 막판에 와서 이제 말이 좀 꼬였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이건 아무리 줄여잡아도 실형이고 벌금형입니다. 이건 뭐 100만 원 아니라 벌금형도 500만 원, 1000만 원 형입니다. 1심 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1심에서 이 뭐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것입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2심, 3심 그대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부분. 1심 선고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1심 선고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그걸 읽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의 정치적 대응이 미숙했다. 이재명은 사실은 변호사 활동도 성남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조폭들과 얽혀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우리 전체의 이 사법부의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 변호사 활동도 인맥도 그런 정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에 실수를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소위 말하는 이 중앙정치의 경험이 전혀 없이 곧바로 지금 이 경기도지사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됩니다. 또 야당 대표가 됩니다. 판단력의 착오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이게 검찰을 공격하더라도 여유를 둬야 하고, 여유를 둬야 하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공격이 상식적이냐를 사법부 대한민국 판사들도 보고 있거든요. 핵심 판사들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건 아니잖아.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저렇게 나서는 건 아니잖아. 피의자가 저렇게 나서는 건 아니잖아.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은 뒤로 빠지면서 당대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가 전면에 나섭니다.
이런 이재명의 착각입니다. 성남시장 때도 이렇게 살아났다. 경기도지사 때도 이렇게 살아났다. 자기가 나서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저질이었던 겁니다. 이재명의 인맥관계도 저질이었고 이재명의 판단력도 저질이었던 겁니다. 선거법 위반은 이렇게 유죄, 이 실형이 확실합니다. 징역형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요. 이 위증교사. 어제 전현희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제 그 이재명의 변호사들, 이재명도 모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 녹취록을 조작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이 이재명의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이재명의 실수입니다.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건 7분 요약분인데 30분 전체를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장이 다 틀어라 해가지고 다 들었습니다. 30분 전체를. 재판부가 이미 30분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부가 전체 분량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와서 검찰이 짜깁기를 해서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면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판사가 뭐 바보입니까? 이재명이 있고 검찰이 있고 판사 있는 자리에서 30분이 다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와서 이 이야기가 먹혀들겠습니까?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 보면 나를 바보로 생각하나? 같이 들었잖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선거법 위반에 있어서도 이재명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위증교사에 있어서도 이재명이 여기에서 그래도 반박을 해보려면 이런 겁니다. 김진성에게 자기가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진성이 실제로 재판부에 가서 위증을 한 건 없다.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겁니다. 아니면 김진성이 이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인데 김진성이 여러 가지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입증하고 그걸 반박 자료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2018년 그 재판에서 위증을 합니다. 위증을 해서 이재명은 그 재판에서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반박이 안 되는 거죠. 김진성을 공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까지 다 들은 30분짜리 이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이 왜곡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웃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바보다 이 소리입니까? 검찰이 왜곡했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곡한 게 없습니다. 이재명은 교활하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김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내가 이 소문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다 이렇게 말만 해주면 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라는지 내가 써줄게. 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내가 적당히 써줄 테니까 위증할 내용을 줄 테니까 해. 말을 계속 교차시킵니다. 전체를 들은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장난치고 있구나. 상습적으로 위증해온 이재명이 장난쳤구나. 이 뭐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제가 김만배가 그 70분짜리 대선 때 녹취록, 그러니까 신앙님과 나눈 대화, 그걸 가지고 이제 각종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저 같은 기자 출신들이 그런 가짜뉴스, 가짜 녹취록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하루에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가짜 녹취록, 가짜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전화, 이 가짜로 만들어내서 이 언론에 퍼뜨리면 언론이 어느 부분에 집착을 하게 되고 어느 부분을 따와서 언론이 보도를 할 것이다라는 걸 저희들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일반인 경우에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하물며 평생 이렇게 기자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서로가. 법조인들 마찬가지고 지금 뭐 기자들 다 마찬가지죠. 이재명은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검찰을 저렇게까지 이 범법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도 착각이었고, 또 하나는 이 대북 송금 때문에, 이화영의 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진우 부장 판사를 공격합니다. 신진우 부장 판사를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추진하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만 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청문회를 엽니다. 대북송금 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에 근무를 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면서, 박상용 검사는 지금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는 국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이제 이화영의 부인,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모두 다 부릅니다. 3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나올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소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판사가 돼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엄격하게 재판을 해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린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재판, 이걸 정청래가 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대신해서 판사 행세를 하면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지금 모든 증인들을 불러놓고 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재판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 제정신이야? 국회에서 재판을 다시 해?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에 또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앞두고 청문회를 열었는데 증인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에는 대북 송금 가지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 실수입니다. 내일 그대로 열릴 건데 이 이재명의 착각입니다. 정청래는 뭔가 보여주려고 설칠 겁니다. 정청래가 꿈엔들 자기가 판사 한번 돼보는 게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법사위원장 됐겠다, 판사 해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걸 내일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박상용 검사가 안 나온다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의 부인의 지난 10년 동안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금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또 탄핵 청문회를 여는데 박상용 검사의 부인 판사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변호사인데 부인의 지난 10년의 출입국 기록이 왜 필요합니까? 이 무슨 의도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판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미친놈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저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데 검찰을 범법 집단으로 몰게 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자신이 이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법부 판사에 대해서 지금 근거도 없이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물어뜯기를 하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울산지검에 있을 때 술자리, 오물 이런 것에 박상용 검사가 개입해 있다. 박상용 검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리바이까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승윤을 비롯해서 이 탄핵하겠다. 박상용 검사가 고소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이 무슨 코미디 아닙니까? 이건 이재명이 법적 정치적으로 저질이었다. 자기가 저질은 지난 20년 동안의 비상식적인 이 행태를 덮기 위해서 또 저질적인 수준으로 대응을 하다가 결정적인 이 막판에 몰린 것이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통해서 선거에서 주로 당선이 되고 정치 권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한 재판을 또 위정교사를 통해서 이 재판을 피해 왔습니다. 또 재판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정치적 위상으로 지금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해서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보고 징역 3년, 4년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 4년, 5년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그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가 발생을 하면 더
절반 가까이 더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이 하는 짓으로 보면 이거 당장 구속이고 10년, 20년 사형감 아닙니까? 우리 정치로, 우리 법적 사법 시스템으로 본다면 말이죠. 검찰은 절제합니다. 2년, 3년 구형을 합니다. 이런 이 흉악범, 악질범이죠. 그렇지만 검찰은 확실한 증거와 법리로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한 겁니다. 이걸 재판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도 무슨 성향에 따라서 이런 재판, 저런 재판 많이 봐왔습니다. 이재명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재판 지연도 봐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해가지 못하는 것은 증거와 법리입니다.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뭐 작은 장난질을 할 수는 있어도 유창훈도 오죽했으면 이재명을 구속 기각을 시키면서도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혐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창훈이 뭘 받겠습니까? 딱 하나 봤을 겁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는 녹취록을 들은 것입니다. 유창훈이 녹취록을 듣고 이건 아니구나. 위증을 했구나. 위증교사를 했구나.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증교사 재판에서 뭐 이런저런 논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위증교사 그 녹취록만 들으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뭐 골치 아픈 게 뭐가 있습니까? 김문기에 대해서 말하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재명의 태도만 보면 이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걸 100% 부인해 버립니다.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상식입니다.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했다. 굉장히 착각을 일으켰다. 오만했다.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은 우리 정치,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플랜 B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형을 보면 그 구형의 양이 아니라 구형의 배경이 되는 그 법리와 증거를 보면 재판부가 아무리 이재명을 봐주고 싶더라도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보입니다. 이런 상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재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미숙했기 때문이고 저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저질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여야 공통된 결론이다. 이재명 재판의 이 1심 구형을 보고 내리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내일 또 정청래를 내세워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모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재명에게 모두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